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수강생 여러분. 완벽한 뉘앙스 이해를 위한 고급 문법의 스테판입니다. 자, 오늘 저희 3강인데요. 3강의 주제는요, 명사의 결합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전치사 드의 활용, 1강, 2강에 이어서 전치사의 활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사의 결합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명사, 전치사 드, 명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치사 드 다음에 관사가 있나? 없나? 한정사가 있나? 없나? 이런 거 고민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드, 전치사 드 다음에 명사가 올 때,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결합을 할 때 드 이하에 오는 명사가 avec article, 관사가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을 할 때 드 다음에 오는 명사가 sans article, 관사가 없는 것. 그러니까 무관사 명사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드와 avec article, 관사가 있는 명사입니다. 자, 여러분, 결합하는 두 개의 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 그리고 드가 있고 뒤에 나오는 명사, 이 두 개의 명사가 각각 구체적인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관사가 뒤에 쓰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Le directeur de la banque. 자,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항상 이렇게 쓰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은행, 관사를 썼죠. 그 은행의 그 은행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가 좀 더 특정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사 특히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e directeur de la banqu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일종의 그 은행의 은행장이니까 son directeur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두 개의 명사가 각각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Le livre du professeur. 그 교수의 그 책.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 특히 뒤에 나오는 명사 의미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de le, du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son livre, 그의 책. 소유 형용사로 좀 더 한정 지어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사가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La robe de la mariée. 그 신부, la mariée. 그 신부의 그 드레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특히 구체적이고 특징이 있고요. 앞에 있는 명사도 그 신부의 드레스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녀의 드레스, 그 신부의 드레스라고 해서 소유 형용사 싸 하고 함께 써줄 수가 있죠. 뒤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명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다 정관사를 써야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의미를 볼게요. Un livre du professeur. 그 교수의 어떤 책, 한 권의 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드 다음에 어떨 때 관사가 오느냐거든요. 드 다음에 오는 명사가 의미가 구체적일 때, 특정할 때 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관사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하는 두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 드, 명사가 어떤 국가, 지역 등 종속관계를 나타낼 때 이 관사가 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치사 드는 우리 앞에 1, 2강에서 봤던 것처럼 소속을 나타낼 때 우리 dépendre de 어디에 의존하고 기댈 때 그리고 구성의 일부를 할 때 faire partie de 구성의 일부를 이룰 때 이렇게 우리 전치사 드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뒤에 국가나 지역 명사가 오고 그것이 소속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전치사 드를 쓰고 관사를 써줍니다. 예문 볼게요. L'histoire de l'Italie. 이탈리아의 역사. 그래서 역사는 역사인데 이탈리아의 역사를 의미하니까 이 역사는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써줬습니다. de
de l'Italie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Le sud de la Suède. 여기서도 스웨덴의 남부예요. 남부는 남부인데 이 남부가 어디 속해 있어요? 스웨드라는 곳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드 다음에 관사를 써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프랑스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프랑스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독 l'histoire de France 이렇게 관사 없이 쓰는 경우를 봤을 거예요. 왜 여기서는 관사를 쓰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말하는 화자가 혹은 그 글을 쓴 화자가 본인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의 국가와 그 국가의 역사를 따로 각각 구체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관사를 쓰지 않게 되는데요. 유독 프랑스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어 화자잖아요. 그래서 l'histoire de France라고 쓰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의 역사를 프랑스 친구한테 말을 한다고 하면 l'histoire de la Corée가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역사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을 전체로 봐서 l'histoire de Coré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가 여성 명사여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는 화자, 글을 쓴 저자에 따라서 이 관사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뒤에 이렇게 국가명사가 나오고 그 앞에 나오는 명사가 뒤에 나오는 국가명사에서 나온 것, 전치사 드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어디에서 기원한 것, 이런 식으로 생산지, 대표, 직책 등을 의미할 때는 전치사 드 다음에 국가명의 관사가 쓰입니다. 단, 뒤에 나오는 국가명이 여성 국가명일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Le café du Brésil, 브라질산 커피이죠. 맛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는 le,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du라고 써줬습니다. 하지만 le café de Colombie, 자, 콜롬비아는 원래 la 콜롬비라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관사를 쓰지 않고 여성 국가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지를 나타내더라도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Le Café de Colombie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L'équipe du Japon, 일본 대표팀, 일본 팀. 그래서 여기서는 Le Japon이니까 du 써주고 있고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게 여성 국가 명사라고 하면 관사 쓰지 않고 l'équipe de France, 프랑스 대표팀, l'équipe de Corée 이렇게 쓴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책을 의미하죠. 자, 볼게요. Le roi du Maroc, 모로코 왕, 모로코라는 국가 le Maroc이기 때문에 de le 해서 du 이렇게 써주고요. La reine d'Angleterre, 앙글레테르, 영국이라는 거 l'Angleterre 축약이 됐지만 사실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축약해서 La reine d'Angleter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명사가 들을 가운데다가 놓고 결합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행사나 기념일을 뜻할 때는 전치사 드 다음에 오는 명사에는 관사가 쓰입니다. 예를 한번 봐볼게요. Le Salon du Livre, 도서박람회, 파리에서도 도서박람회가 크게 열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 두 개가 합쳐져서 도서박람회라는 한 단어의 뜻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랬는데 그것이 행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명사의 관사를 살려줘서 이렇게 du livre 이렇게 써줍니다. 자, 또 볼게요. La journée des enfants, 어떤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아이들의 날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어린이날이라는 일종의 기념일이 됐네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둘레 합쳐져서 des enfants, 관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합쳐졌을 때 행사나 기념일을 나타낼 때는 드 이하의 명사 앞에 관사를 써준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명사와 드, 명사가 결합을 하는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조금 더 집중해서 볼게요. 앞에서는 여성 국가명사였을 때 주로 쓰지 않는다라는 점 나왔었잖아요. 뭐 생산지나 직책을 얘기할 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관사를 쓰지 않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두 개의 명사가 드를 가운데다가 놓고 결합을 했을 때 드 이하에 오는 명사가 단순히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나 용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볼게요. Un directeur de banque. 은행은 은행인데 그냥 일반적인 모든 은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의 장, 어느 은행이나 은행장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de la banque라고 해서 그 은행의 은행장을 가리켰잖아요. 이거는 어떤 은행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은행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특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un directeur de banque라고 하고 일종의 그냥 어떤 장, 디렉터의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 뭐 일반적인 분야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Un livre de français, 그냥 프랑스어로 된, 그쵸? 그냥 프랑스 책이다 라는 의미예요.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냥 프랑스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책의 어떤 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분야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Des chaussures de sport. 그래서 운동 할 때 신는 신발처럼 용도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관사 쓰지 않고 그냥 de sport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 오는 de français, de sport는 그냥 형용사로도 바꿀 수가 있네요. 단순히 수식을 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n livre français라고도 할 수 있고 des chaussures sportives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들을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개의 명사가 드를 가운데다 두고 결합을 할 때 만약 첫 번째 명사 또는 이 부사가 어떤 양, 많든 적든 없든 어떤 양, 그리고 비율, 그리고 수량, 양적의 의미,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나타내는 명사라면 드 이하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우리 le taux de chômage, 실업률, 자, le taux, 비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실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한 단어로 되면 관사 없고 뭐뭐의라고 하면은 관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앞에 오는 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le taux, 비율을 나타냈으니까 관사 없어서 le taux de chômage 이렇게 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볼게요. Le pourcentage de réussite. 자, pourcentage, 퍼센티지. 다시 얘기하면 백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백분율이라고 나타내는 이 명사는 뒤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 바꾸면 합격률이라고 성공률, 합격률 이런 식으로 쓰이곤 합니다. 포인트는 이 pourcentage가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드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L'indice de satisfaction. 자, indice. 어떤 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정 기준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지수가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l'indice 어떤 기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앞에 관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l'indice de satisfaction, 그래서 우리말로는 만족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양이나 비율,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명사가 올 때는 드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고 명사를 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 양, 앞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명사가 양이 제가 얘기했죠. 많든 적든 없든 어쨌거나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명사나 부사가 나왔을 때 역시 드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고 명사를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le manque de sommeil, 우리 멍게 동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족, 결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명사입니다. le manque. 양이 부족한 건 역시 양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e manque de 다음에 관사 없이 명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요. l'excès de vitesse. 자, l'excès 넘은 거죠. 초과한 거예요. 그건 역시 어떤 양을 나타내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l'excès de 다음에 관사 없이 명사를 써서 l'excès de vitesse 해서 과속이라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부사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처음에 프랑스어 배울 때 보쿠드 다음에는 무관사 복수 명사가 와 이렇게 외웠죠. 그 이유가 보쿠가 양을 나타내는 부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를 써주고 관사 없이 복수 명사를 써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빠드빵, 빵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참고로 제가 적어놨어요. 프랑스어를 맨 처음 배울 때 부정의 드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으로 쓸 때는 부정관사가 다 드로 바뀌어서 관사를 쓰지 않고 그냥 빠드 이렇게 외웠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없다라는 의미의 이 부사 역시 일종의 양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 쓰고 관사 안 써주고 바로 명사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 볼펜 없어 라고 할 때 Je n'ai pas de stylo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앞에 오는 게 양을 의미했기 때문에 드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조금 해결이 되셨죠? 계속해서 볼게요. 자, 두 개의 명사가 드를 가운데다가 두고 결합을 할 때 첫 번째 오는 명사가 단위, 어떤 단위를 나타낼 때에는 뒤에 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과 그 양을 강조를 해주는 건데요. 앞에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배웠던 전치사 드의 활용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200g de sucre, 설탕 200g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단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내용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설탕은 설탕인데 그게 200g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각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봐서 그냥 내용물과 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고 200g de sucre 이렇게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 litre de vin, 와인 1리터 마찬가지죠. 와인이 1리터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과 일종의 단위, 양과 와인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물과 양을요. 그래서 드 다음에 관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Une boîte de biscuits 하면은 비스킷을 담기 위한 상자. 비스켓을 담기 위한 상자. 우리 지난 시간에 1강에서 봤던 것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비스킷이라는
양을 강조를 해주고 있죠. 내용물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윈 부아뜨가 사실 일종의 단위처럼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강에서 봤었던 표현 뭐가 있나요? Un verre de vin 하면 와인 한 잔, 와인이 담겨진 잔, 그것 한 잔. 그래서 내용물과 양을 동시에 강조를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드가 쓰였던 거고 그 뒤에 관사를 쓰지 않고 명사를 써줬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는요, 뒤에 이렇게 음식 명사가 나왔을 때 얘를 위한이라고 해석이 돼서 이 앞에 있는 윈 부아뜨의 용도를 의미를 해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스킷을 담을 상자, 담는 상자. 그래서 여기서는 용도로서 이 윈 부아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드로 함께 결합을 했을 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명사가 이렇게 단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내용물과 양을 동시에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드 이하에서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앞에 나오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la moitié, la majorité, la plupart, bien 이런 부사 그리고 pourcent 어떤 퍼센티지 그리고 un tiers 이런 식으로 분수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드 다음에 관사가 쓰입니다. 요거 헷갈릴까봐 제가 넣어놨어요. 앞에 아무리 양을 나타내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드 다음에 관사를 써줍니다. 한번 볼게요. La majorité de la classe, pardon, la moitié de la classe. 교실의 절반이잖아요. 뭐 수업의 절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la moitié라는 이 절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치사 드 다음에 이렇게 관사를 써줍니다. La majorité, 대다수, 과반수라는 표현이죠. 이건 역시 이렇게 les élèves, 학생들의 대다수라고 표현을 할 때 관사를 살려줍니다. 앞에 양이더라도, 양을 나타내더라도 la majorité라는 이 표현은 관사를 써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La plupart des habitants, 이건 역시 대다수라는 표현이에요. 자, majorité는 과반수, 그래서 대다수. La plupart는 정말 대다수, 그냥 많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건 역시 양이지만 이 표현은 예외적으로 관사를 써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la plupart des habitants, 뭐 거주민의 대다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ien des français, bien이라는 이 부사도요.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프랑스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관사를 살려줍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pourcent, 20% des étudiants이라고 나왔네요.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앞에 자, le pourcentag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백분율이라는 단위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관사 명사를 썼는데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고 퍼센트라는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예외적으로 관사를 써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 다음에 관사, 레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분수 표현이죠. 그래서 un tiers, 얼마인가요?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un tiers de la population,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분수 표현이 오면 이렇게 관사를 써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할 것은요. 이런 표현들의 동사 가끔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어떻게 수일치를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셨을 텐데 자, 그럴 때는 이 전치사 드 뒤에 나온 명사들의 수를 보고 이 수에 맞춰서 동사 꽁줄개송 해주면 됩니다. 수일치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La plupart des habitants 이라고 나왔으면 être 동사를 쓴다라고 했을 때 sont 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la moitié de la classe 이런 식으로 단수가 나왔을 때는 être 동사를 썼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수일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 다음에 관사가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는 어떻게 하지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명사가 전치사 드로 결합을 할 때 드 이하의 명사가 언제 관사를 쓰고 또 언제 관사를 쓰지 않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 활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 여기서는 드겠죠. 그 다음에 동사를 적어보세요. 자, 과연 그 전치사가 관사가 함께 쓰이는지 아닌지 그것을 고려하면서 같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먼저 볼게요. 전 세계 인구의 25%는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자, 빈곤선이라는 표현, 불어로 le seuil, 이 선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le seuil이라는 거는요, 빈곤을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25% 나왔어요. 우리 퍼센티지, 단순히 백분율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수치와 함께 저 퍼센트 기호가 나왔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전치사 드 다음에 관사를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서 de la population 이렇게 되고 그래서 25% de la population mondiale 자, 동사 vivre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수일치를 한다고 했었죠? 여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de la population mondiale vit 어디 아래에서 en dessous 어디 아래에 살고 있는데 빈곤선 아래래요. 기준이라 그랬어요. 어떤 기준, 척도를 나타낼 때는 관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25% de la population mondiale vit en dessous du seuil de pauvreté. 그래서 빈곤선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le seuil de pauvreté 한 단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많은 노인들이 수면 부족을 겪는다. 우리 2강에서 배웠던 전치사 드를 쓰는 동사 souffrir가 나왔네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많은 노인들, 비양이라는 양을 나타내주는 부사기는 한데 이 표현은 관사를 써준다 그랬나요? 안 써준다 그랬나요?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bien des personnes âgée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동사의 수일치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드 이하에 있는 명사의 수를 보고 동사의 수일치 해준다 그랬죠. 자, souffrir 동사의 수일치 복수형으로 쓰면 souffre. 이렇게 되고요. souffre, de 써줬죠. 우리 souffrir de, 고통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souffrir d'un manque, 부족인데 양을 나타내주는 거 일반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 관사 없이 써서 정답은 de. 그래서 문장 완성된 거 보면 bien des personnes âgées souffrent d'un manque de sommei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도서 박람회를 찾는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la plupart 대다수라는 표현을 써줬네요. 이 대다수라는 표현은 관사를 쓰는 표현, 안 쓰는 표현? 쓰는 표현. 그래서 la plupart des étudiants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동사 오는 자리 어떻게 수일치 해준다고요? 드 이하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보고 해준다고요. 자, visit 동사니까 수일치 해주면 visit 이렇게 써주고 박람회를 찾는다. 우리 살롱, 박람회라는 한 단어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관사를 써준다. 그래서 정답은 salon du livr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보면 La plupart des étudiants visitent au salon du livre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셨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계속해서 알맞은 관사와 전치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어. 뉘앙스 생각해 주세요. 누구의 자동차고 누구의 뭐의 열쇠예요? 말하는 나의 자동차고 그것의 열쇠예요. 정확하게 각각의 명사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j'ai oublié les clé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결국에는 내 자동차니까 그 자동차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죠. 그래서 de la voiture 이렇게 될 거예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J'ai oublié les clés de la voiture dans le salon. 자, 이거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말로 바꾸면 나의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럼 그걸 불어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J'ai oublié mes clés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라는 의미는 빠졌지만 나의 열쇠라고도 쓸 수 있고 나의 자동차의 열쇠라고 하면요. J'ai oublié les clés de ma voiture. 결국에 de 다음에 한정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각각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래? 오늘 아침에 내가 자동차 열쇠를 찾았는데 발견했는데 이것들 네 거야? 이 자동차 열쇠는 말하는 화자의 자동차 열쇠인가요? 아니요. 나는 그냥 누구의 건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열쇠라는 거를 발견했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h bon? Ce matin, j'ai trouvé 열쇠인데 자동차 특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냥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관사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것의 열쇠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관사 써줘요. 그래서 정답은 Ah bon? Ce matin, j'ai trouvé des clés de voiture. 차이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Elles sont à toi.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아니에요. 그쵸? 이것들 다 네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모든 공공빌딩에는 반드시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자, 비상구라는 표현인데요. 이 비상구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비상구라는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쏙디, 출구, 구조를 위한 출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용도를 나타내서 여기는 전치사 드가 들어갈 건데 관사가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드, 수구 이렇게 될 거고 자, 비상구 그 비상구예요? 아니요. 그냥 어떠한 비상구라는 일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관사 윈이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관사 쓰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서 윈 쏙디드 스쿠라고 한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Tous les bâtiments publics, 모든 공공 빌딩에는 doivent avoir une sortie de secours. 비상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치사 드가 명사끼리 결합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드 다음에 오는 명사가 관사와 함께 쓰이는지 함께 안 쓰이는지 그 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건 역시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예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뉘앙스를 계속해서 체감하시면 여러분들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À la prochaine!